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가 참 별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이준석 의원도 별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별났기에 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맞듣지 않게 생각하나 했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도 싸가지가 없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거짓말을 하거나 갈롱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무슨 정치적 수사를 쓰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돌직구형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서면 그냥 직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한테는 싸가지가 없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이자 현 의원인 이준석 의원 하는 말과 행동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이런 이준석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 좋게 패싱을 했습니다. 언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을 만큼 우리들의 희망, 대한민국 국민들의 호프로 받들어질 그 무렵,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제3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를 가지고 그 주변에서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자 이준석 대표는 입당을 하겠으면 빨리 입당을 해라. 빨리 입당을 해야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기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버스를 개문발차 시킨다. 누구든지 이 버스에 올라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올라타라.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당원도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편을 일방적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국민의힘 안에도 대권 후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부에 있는 당원이 아닌 그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 수가 없어서 계속 개문발차 떠나라, 언제까지 타라, 이제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이것이 아마 기분이 나빴었나 봅니다. 감히 나이도 어린 것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 하고 기분이 나빴는 거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1년 7월 30일 오후 2시라 그럽니다. 저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검색을 해보니 오후 2시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는, 당시 대표는 호남 방문 일정을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를 가 있는데 느닷없이 당대표하고는 일절 상의도 없이 지금 권영세 의원하고 입당 원서를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입당 원서를 내면서 입당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 패싱을 한 겁니다. 나는 대표 앞에 이 입당 원서를 내지 않고 너는 나한테 명령을 했어. 나는 네가 굉장히 기분 나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화려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 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될 윤석열 후보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대표가 그 자리를 비웠구나. 이준석 대표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것보다는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당원에게 꽂히도록 배려를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듣고 보니 완전한 패싱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물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니까짓게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당 입당할 때부터 갈등 관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당대표 없는 날 당대표를 패싱을 하고 입당을 합니까? 그것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을.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준석 대표 패싱으로도 부족해서 한동훈 대표를 또 패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에서부터도 해방을 놀았고 출마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이번에 또 패싱을 했습니다. 패싱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단독 면담을 회담을 하자고 해도 패싱, 묵묵부답. 네가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그냥 대통령실이 하자는 대로 계속까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국민 여론도 심상치 않고 또 윤 측근들도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다 생각이 되니까 이제 서둘러서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한동훈 대표가 아닌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대표 아래에 있는 원내대표 조직이 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요청을 해서 이것이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대통령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5가지 항을 요구했습니다. 명태균 사건의 사실규명을 하고 사과를 해라. 김건희 대외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또 특별감찰이죠. 특감을 즉시 실시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측근들 인사 문제, 내각과 참모들을 즉각 개편해라. 교체하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명태균을 조사하겠다. 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기 안 좋은 얘기지만 반드시 해야 될, 그래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무난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가 내 졸개인데 내 쫄개인데 나한테다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네 말은 안 들어. 네 말은 안 듣고 추경호 원내대표 말만 들을 거야 라고 또 한동훈 대표를 또 몇 번째 지금 패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면담 후에 추경호 의원을 별도로 원내대표를 불러들여서 쏙닥쏙닥하고 너 기분 나빠봐. 너 물 좀 먹어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는 유치한 행동이죠. 또 이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갈라치기에 아주 박자를 잘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되지 뭘 또 기자들한테 대고 내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위원회 앉혀놓고 비대위원 물러가라.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 놓고 또 김기현 대표를 물러가게 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또 여러 가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서
당대표를 쫓아내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망하는 길로만 걸어가고 있다.